미국의 경기 둔화가 서비스업 경기까지 끌어내렸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53.7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달에 56.3에서 크게 떨어진 것으로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낮습니다. 다만 여전히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 50 이상에 머물며 두 달째 경기 위축을 가리킨 제조업보다는 상황이 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국제유가 WTI는 4.1% 급락한 배럴당 88.14달러를 나타내며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원유 생산이 하루 11,000배럴씩 크게 늘었지만 소비량은 0.3%씩 감소해 하루 187만 배럴에 그치는 등 수요가 이를 못 쫓아가고 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미국의 9월 자동차 판매 대수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거의 회복한 가운데 현대기아차가 두 달 만에 9%대 점유율을 되찾았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현대기아차는 올해 미시장 점유율 9%를 달성하고 다음 달이면 2년 연속 연간 판매 대수 100만 대도 돌파할 전망입니다. 올 4분기 가계 신용 위험이 금융위기 때보다 더 커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분기 가계 신용 위험 지수는 38포인트로 카드 사태 이후 가장 컸으며 금융위기 때보다도 1.5배나 높았습니다. 한은은 주택가격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줄고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능력에 대한 우려가 심화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최일인입니다. 징검다리 휴일도 모두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10월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스피는 2,000포인트가 될까 말까 아슬아슬한데요. 오늘 장중한 때는 1980선대 초반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을 5,000계약 넘게 팔았었던 적이 있었고 삼성전자도 내일 잠정 실적 발표를 코앞에 두고 2% 넘게 낙폭을 크게 키워줬었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수급도 삼성전자 주가 흐름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빨간불도 보이고 있네요. 코스피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장중에 한 10시, 11시 구간에서 깊은 낙폭 체크가 되시죠? 현재는 그러나 소폭 플러스 1996.88. 외국인 기관 1,000억대는 조금 안 되지만 양 매도가 나오는 가운데 개인들은 오래간만에 1,000억대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사흘 연속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어요. 기관 중심의 매물이 외국인과 함께 나오고 있음에도 개인의 매수가 붙어 있습니다. 슬쩍 530선까지 걸치네요. 오늘 역시 연기금과 투신의 매물이 코스닥 쪽에 집중됩니다. 자,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한번 가보죠. 우리 원달러 환율 9월 마지막 거래일에 1,110원 연 저점을 종가상 찍어줬었는데요. 그 이후에 소폭이지만 약간의 되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밤 20일 통화정책회의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유로와 함께 잘 보셔야겠네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시황을 좀 짚어드렸는데요. 아직까지도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했다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 3분기 기업들의 어닝이 속속 나와줄 텐데요.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준비한 소식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오늘은 하나대투증권의 이영곤 연구위원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유로존 재정위기의 중심이죠. 스페인 구제금융 전망은 일단 총리는 조건부 거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비스업과 민간 고용 등 미국의 지표가 좋아지고 있어요. Q3 효과일까요? 내일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나옵니다. 관련주 대응법도 찾아보죠. 일주일에 5분 만나 전략을 듣고 있는데 오늘은 교보증권 목동지점 이진행 지점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밤 20일 통화정책회의가 열리죠. 드라기 총재가 기준금리 내릴까요? 3분기 어닝 시즌 개막과 맞물린 실적 호전주 공개하겠습니다. 네, 평택 손으면 이기는 전략 시간에는 정호영 대표께 개인과 외국인 선물 수급 동향으로 본 코스피 분석 들어보고요. 영화 회사원의 배급사죠. 미디어플렉스의 주가 전망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주간 5% 공약주 DNF입니다. 하이투자증권 금융센터 이기택 과장님께 설명 요청할게요. 끝으로 마감 전략인 포트폴리오 시간에는 오늘 플랜A 연구소에서 김상근 팀장님 나오실 겁니다. 3분기 어닝 시즌의 체크포인트와 EPS 상향 조정으로 투신권이 사는 종목 알아보고요. 현재 제넥으로 40%, 대양 전기공업이라는 종목으로 30% 등 높은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오늘 신규 추천주는 없는지 포트 전략도 종목별로 짜보겠습니다.
네, 약간 코스피가 밀립니다만 잘하면 양시장 모두 플러스로도 끝날 수 있어 보입니다. 하나대투증권으로 가보죠. 이용곤 연구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빠르면 이번 주말에 구제금융 신청도 할 수 있다는 스페인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독일 재무장관은 스페인이 이제 SOS를 친다면 우리도 준비돼 있다라고 하는데 당장 스페인 총리는 별다른 생각이 없어도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이 상당히 임박한 것처럼 전해지고 있지만 아직 스페인에서는 구체적인 액션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신청하기 직전에 어떤 계산된 행동일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스페인이 당장 구제금융 신청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시기적인 문제가 당장 이번 주가 아닐지언정 늦어도 10월 달 안에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이 빨리 진행이 돼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를 희망을 하고 있는데 스페인이 현재는 일종의 선택권을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스페인의 결정을 모두 다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ECB 통화정책회의하고 ESM 출범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슈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로존에 대한 불확실성과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해소가 되면서 점차 투자 심리는 좀 좋아질 수 있는 국면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가 아니더라도 이번 달 안에 스페인은 구제금융 신청할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또한 정권 교체를 앞두고 있죠. 중국 얘기도 좀 해보고 싶어요. PMI 제조업 지표에 이어서 서비스업 지표마저 부진하게 나왔던데 중국 경기 정말 걱정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국 경기는 뭐 상당히 안 좋고요. 뭐 중국 경기의 그런 부진 이런 부분 때문에 중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와 상당히 다르게 최근에 하락세를 계속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당분간 중국 경기 둔화되는 부분들은 뭐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금리를 인하하거나 뭐 이런 통화 정책을 내놓았지만 이런 부분들로 현재 중국 경기를 되돌리긴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중국이 본격적인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조금 더 공격적인 재정 정책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인데 중국에서는 아직 그 정도까지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좀 중국이 좀 지지부진하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제기가 될 수 있겠지만 이러한 불안 심리가 현재 증시 그리고 현재 중국의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향후 중국의 정책적인 대응 부분들이 나타나면은 점차 바닥을 다지면서 중국 증시와 중국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더 커져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차례차례 보죠. 뭐 유럽, 중국 얘기했고요. 미국도 이제 우리가 쉬는 동안 민간 고용 또 서비스업 지표 좋던데 앞서서 ISM 제조업 지수가 넉 달 만에 확장 국면으로 들어섰다는 소식도 있었잖아요. Q3 효과가 벌써부터 나오는 건가요? 미국 지표가 이번 주에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 지표도 좋게 나왔고요. ISM 서비스업 지수도 말씀하셨다시피 좋게 나왔는데 QE3 효과라고 사실 단정지어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직 QE3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휘되면서 경제 지표에 호전을 주기 위해서는 일단 QE3로 풀린 돈이 전체적으로 경기 사이클로 이전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뭐 QE3의 직접적인 효과라고 이제 볼 수는 없겠지만 다만 QE3를 실시함으로써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소비 심리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본격적인 경제 지표 호전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ADP 민간 고용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나오는 이제 고용 지표 실업률하고 비농업 부분 신규 취업자 수 부분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QE3가 정말 경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뭐 기대감이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당장 말씀하신 대로 5일날 고용지표부터 지켜봐야겠군요. 내일이면 잠정치지만 삼성전자가 또 다음 주 초면 미국에서는 알코아가 3분기 실적을 드디어 내놓게 됩니다. 3분기 어닝 시즌의 관전 포인트 미리 좀 짚어주시죠. 예, 먼저 미국 시장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 실적 부분들이 다음 주부터 발표가 되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익 전망치가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되는 경우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Q3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재정 절벽이나 그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서 기업 실적 자체가 좀 부진할 것이다라는 부분들, 투자 심리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유효합니다. 내일 사전 실적을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7조 5천억에서 7조 6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휴대폰 부분, 스마트폰의 호조로 인해서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난 2분기 영업이익 6조 7천억, 그 당시도 상당히 좋은 실적이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거 감안하면은 거의 8천억 이상 더 증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적 부분들은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조금 엇갈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4분기 실적은 3분기하고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현재로서는 보여주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이던스와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주가 단기적인 향방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좀 유의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언제나 실적 발표 전에 미리 올라버리고 발표한 다음에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는 삼성전자죠. 하지만 삼성전자의 어닝이 불을 지펴줄 IT 부품주 쪽 매매는 어떻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스페인에 관한 불확실성도 여전한데요. 마감 전략 부탁드릴게요. 일단 현재 지수는 보합권, 지금은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2000선이 계속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2000선 안착이 확인되면 한 단계 지수가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지만 아직은 2000선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더 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확인될 때까지는 좀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방어적인 일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중소형주 중심의 대응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소형주 중에서는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삼성전자의 좋은 실적, 결국 스마트폰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 즉 갤럭시 시리즈 관련 부품주를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 실적이 추가적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중소형주라면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아직도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닝 시즌 시작되는 부분들 역시 감안하면은 실적 호전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해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000포인트 안착 전까지는 중소형주를 보자. 갤럭시 제품 관련된 부품주도 주목하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대투증권 이용곤 연구위원의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총 5분의 의견 대했는데요. 3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됐다. 실적 호전주 보자 하신 교보증권 목동지점 이진행 지점장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 삼성전자가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의 첫 시작을 알려줄 텐데, 헌데 지수는 달이 바뀌어도 2000포인트가 여전히 버거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모멘텀 될 만한 건 없나요? 중소형주 매매가 해답인지 전략 종합적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금일 시장부터 좀 보면 지수가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개인들의 순매수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 덕분에 이제 오후 들어서 지수가 상승 반전한 이후에 보합권에서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삼성전자 역시도 주가가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사실 금일 코스피 지수가 상승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장중에 1980선까지 되밀렸다가 오후 들어서 이제 낙폭을 좀 줄여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시장의 그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언제 다시 20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을까 이제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죠.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달 9월 24일 이후에 지금 오늘까지 지금 5, 6거래일째 지금 2000선 돌파에 좀 실패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과연 그 시장의 관심이 지난달 14일 발표된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효과가 이제 가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금일 예정돼 있는 22회 통화정책회의가 상당히 큰 관심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22 총재가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이나 그 어떤 무제한 그 국채 그 매입 프로그램 가동과 같은 그런 긍정적인 발언을 한다면 증시엔 상당히 좀 큰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같은 시간 나스닥 선물이 지금 상당히 좀 크게 오르고 있는데 이런 기대감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도 통해서 QE3 효과를 어느 정도 좀 확인한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22회 통화정책회의에서도 추가적인 뭐 금리 인하 까지 좀 제기가 된다면 그 코스피는 아마 뭐 내일이라도 2000선을 돌파하는 그런 반등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분간 이제 우리 시장은 모멘텀이 좀 다소 좀 약화된 가운데서 이제 실적들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또 국내 경제 지표,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여부가 상당히 좀 큰 이슈가 좀 될 것 같고, 또 아울러서 내일 있을 주 후반에 있을 미국의 고용지표 동향, 이런 몇 가지 대외 이슈 등과 연동돼서 흐름을 좀 보일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특히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 여부가 시장에는 상당히 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지난주에 스페인 정부가 2014년도 예산안에서 400억 유로 규모의 그 재정 감축안을 발표함에 따라서 비교적 좀 근시일 내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이라는 의견이 좀 확대가 되면서 스페인발 우려감이 다소 좀 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반면에 21일로 예정되어 있는 스페인 지방선거를 앞두고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구제금융 신청에 대한 결정을 좀 지연시킬 것이다 라는 이런 또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좀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이렇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EU의 재무장관 회담 그 다음 주 초에 있을 예정이고요. 또 EU 정상회담 10월 18일, 19일 사이에 걸쳐서 있을 이런 그 재무장관 회담이나 정상회담을 통해서 스페인과 이제 그리스의 문제의 해법을 좀 찾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유럽 재정위기 완화 시도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한편 그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우리가 징검다리 휴일 사이에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 51.5를 기록하였습니다. 따라서 5월 이후에는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지난달에 대비해서도 1.9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발표됐기 때문에 그동안 QE3 실효성 논란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런 의견들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다만 QE3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표인 9월 실업률 발표가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월보다 다소 좀 악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주말에 예정된 미국의 실업률 및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등에 있어서 또 고용 동향에 대해서도 좀 추가적인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이게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이 역시도 어떤 미국 경제 모멘텀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면서 우리 시장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종합해보면 전체적으로 10월달 증시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동시에 이제 1년을 놓고 보면은 4분기, 즉 그 4분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지난 1년 동안, 2012년도 들어서 지난 9달 동안 여전히 우리 시장의 어떤 좀 발목을 잡았던 유로존 재정위기나 미국이나 중국의 실물 경기 동향을 계속해서 좀 살필 수밖에 없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따라서 지수는 당분간 21선이 위치한 1970선 전후를 단기 지지선으로 해서 직전의 고점 부근인 2040선 정도의 어떤 박스권 내에서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전망을 좀 해보겠고요. 이런 가운데서 방향성을 좀 모색을 할 텐데, 개인적으로는 10월 중순 이후에 어떤 앞서 말한 불확실성 등 이런 부분들이 좀 가시적으로 좀 줄어들고, 미국과 중국 경기에 대한 심리적인 어떤 충격도가 이전에 비해 상당히 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불확실성의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타날 경우에는 아마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데요. 아울러서 내일 발표될 삼성전자의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본격적인 3분기 어닝 시즌이 개막이 되면서 사실 국내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어떤 눈높이는 상당히 많이 낮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익 개선세가 강화되는 업종으로 관심을 가져보자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 또한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일단 IT 업종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좀 반도체 관련된 업체 종목이나 업체들이 좀 양호할 것으로 보여지고, 화학 업종 내에서는 그동안 그 유가가 좀 상승을 하면서 그 마진 스프레드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화학 업종 내에서 특히 정유업체들 경우에는 실적 개선 흐름이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이 밖에도 제약 업종이나 또 중국 소비 관련 업종이나 종목들의 실적이 좀 양호할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최근에 좀 주가 하락을 그 저점 매수 기회로 삼아도 앞서 말씀드린 업종이나 종목들은 무리가 없다라는 판단이고, 또 이제 최근에 중국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는 컸는데 주가는 사실 좀 부진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경기의 사이클과 맞물리면서 그 정권 교체를 앞두고 있는 중국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스탠스를 좀 감안해 본다면, 뭐 철강이나 화학 기기 업종의 경우에도 뭐 실적 발표를 확인하면서 좀 대응해봐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고요. 계속해서 끝으로 연말까지 실적이 좀 양호하고 성장성 기대가 좀 되는 이런 중소형주 중심으로는 당분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무엇보다 이 실적주 중심의 포트 재편이 말씀을 좀 듣고 나니까 필요하겠다 싶은데, 그냥 신고가 내는 중소형주, 뭐 게임이 됐든 뭐 휴대폰 부품이 됐든 그냥 눈 딱 감고 좀 사도 될까요? 종목까지 포트 공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고가 가는 종목들은 다소 좀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이제 계속적으로 보유해가면서 분할해서 매도하시는 전략도 바람직하겠지만,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무턱대고 이렇게 52주 신고가 종목이나 신고가 종목들을 대응할 때는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업종은 IT 화학 업종을 20% 유지를 하겠고요. 중소형주는 30%, 또 현금은 30% 계속해서 현금 20%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를 신규로 좀 관심을 가져보겠고요. 기존의 삼성 SDI 계속적으로 관심입니다. 화학 업종 내에서는 LG 화학을 신규로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봤고요. 후성이라는 종목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중소형주 중에서는 제닉과 자하전자를 신규로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봤고, 옵트론텍과 네이버를 유지를 하겠는데요. 뭐 SK 하이닉스나 LG 화학은 대부분 다들 아실 겁니다. 뭐 IT 업종 내에서 뭐 대형주, 또 화학 업종 내 업종 대표주가 되겠는데, 최근 낸드 플래시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4분기에는 실적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이런 전망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스마트폰 출시 등의 영향으로 아마 낸드 플래시 수요 증가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SK 하이닉스에는 실적 턴어라운드의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긍정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LG 화학 역시도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3분기에는 원재료 가격이 좀 하락 효과가 있었고, 또 석유화학 부분의 업황이 좀 회복세로 접어들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6월 대비해서 국제유가 반등에 따라서 좀 재고평가손의 환입, 그리고 제품들의 시황 반등에 따라서 스프레드 개선으로 앞으로는 실적이 좀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중소형주 쪽에서는 제닉인데요. 다 아시다시피 마스크팩을 제조하는 업체가 되겠는데, 또 중국 쪽 모멘텀이 좀 발생하고 있고, 중국 시장에서 매출이 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또 향후에 홈쇼핑 채널과 지역 판매를 확대하면서 앞으로도 국내 및 중국에서 매출이 상당히 좀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끝으로 자화전자가 되겠는데, 스마트폰에 채택되고 있는 카메라 모듈이 지금 뭐 300만 화소급 이상까지 성장을 하면서 앞으로 매출 성장이 상당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2, 4분기에 이어서 3, 4분기에도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고가 내는 중소형주 추격 매수는 주의하되, 하이닉스와 LG화학, 제닉, 자화전자는 신규로 관심을 가져보자 하는 새로운 얘기도 있었습니다. 교보증권 목동지점 이진행 지점장님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현재 어디로 갈까 방향성을 모색하는 가운데 연기금이 8거래일 만에 1,000억 원 이상 순매도하면서 많이 팔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평택촌놈 정 대표님 연결돼 있네요. 정우현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도 삼성전자의 차트도 일봉상 밑꼬리가 깁니다. 선물에 의한 휘둘림일까요? 네, 오늘 선물 흐름이 상당히 좀 뭐랄까요? 좀 정신이 없는데요. 9월 14일부터가 12월물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2일까지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틀 전이었죠. 그때까지가 이제 누적으로 말하면 개인이 이제 2,931계약 순매도였었고요. 외국인이 3,521계약 순매수였습니다. 그런데 오전 한때 그러니까 최고로 그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을 때가 4,400계약이었고요. 외국인이 5,000계약이었습니다. 물론 뭐 이 시간 현재는 이제 개인들이 2,800계약대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한 1,000계약 정도 이제 매도로 많이 줄었었는데요. 어쨌든 흐름이 이게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12월물에 대한 개인과 외국인의 선물 옵션 동향을 좀 체크해 봐야겠다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뭐 오늘도 뭐 똑같습니다. 2시 50분 기준으로 종가 전략은요. 1990선 이상에서는 50에서 75, 1975 이상에서는 25에서 50, 그 다음에 1975 미만에서는 0에서 25 정도 해주는 게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비중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종목수를 절대 많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50%, 70%라고 하더라도 평소에는 뭐 4개, 6개 정도 하던 분들이 지금은 뭐 2개, 3개 이 정도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얼마든지 나중에 지수가 더 가면은 종목수를 좀 늘리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지수가 밀릴 경우에는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종목수를 작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주식 강의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보통 종목은 8개 이상이 그러니까 이제 10개 중에 8개가 이제 지수하고 연동이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지금부터 한 달 뒤에 지수가 갔다 그러면 10개 중에 8개가 올라갑니다. 반대로 지금부터 한 달 뒤에 지수가 떨어졌다 그러면 10개 중에 8개가 떨어져요. 그러면 만약에 지수가 떨어질 걸 대비했을 때는 종목수가 어떻게 될까요? 작아야 좋죠. 많으면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뭐 오늘도 똑같아요. 지수가 뭐 플러스 출발했다가 또 한번 크게 밀렸다가 다시 또 플러스 회복해주고 뭐 한마디로 정신을 못 차리는데요. 역시나 해외 증시가 모든 답을 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철저하게 대응해 주시면서 종목수 줄이고 압축 종목으로 승부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으니까 종목 수를 줄여라. 자, 추천주 점검을 받아보죠. 우리들 생명과학 딱 일주일 전에 이 종목 한번 사보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지금 상한가네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대략 한 20% 정도 평가익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20% 보고 추천한 거 아닙니다. 이거 글쎄요, 확실하게 좀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요. 최소한 50% 이상은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최소한. 그래서 일단 지금은 그냥 홀딩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뭐 2,130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뭐 2,000원이 되지 않으면 그냥 끝까지 끌고 가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웬만하면 제가 매도하라고 사인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 그냥 계속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한가가 뭐 닫아주던 풀리든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그대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평가이기니까 뭐 손해보고 팔 염려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끌고 가시고요. 실전에서 저는 사실 어떻게 전달해 드렸었냐면은 우리들 제약하고 우리들 생명과학 둘 중에 하나 매수하고 나머지 서희건설, 바른손, 위노바 셋 중에 또 하나 매수하고 해서 문재인 주만 2개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현재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데요. 제가 뭐 정치평론가는 아니지만 저도 나름대로 정치 예측을 좀 하는 편인데요. 4.11 총선 같은 경우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민주당이 압승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저는 근데 새누리당이 이길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4.11 총선 바로 전날이었죠. 4월 10일에 저는 새누리당하고 관련된 박근혜 관련주를 종가 매수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완벽하게 독점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흐름이 일단은 현재 문재인 후보가 좋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홀딩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생명과학 적어도 앞에 3자 볼 때까지는 그냥 홀딩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종가 형성까지 30분도 채 안 남았습니다. 오늘 종가 부근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 하나만이라도 좀 알려주시죠. 예, 제가 추천했던 거 다시 한번 추천하겠습니다. 미디어 플럭스인데요. 이게 갈만한데 계속 안 가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1,450원 전후에 매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손절가 5%, 수익 10% 노리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도둑들이라는 영화가 어쨌든 흥행 기록을 현재 세우고 있는데요. 테마주라고 해도 사실 고평가 종목이 있고 저평가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고평가거든요. 근데 미디어플렉스는 같이 평가를 해봐도요. 절대로 고평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계속 추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마주입에서 나름대로 재료 주긴 하지만 가치 평가를 하더라도 절대로 고평가 종목이 아니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어가 보자.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추천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 추천 미디어 플렉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주일 동안 5%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찾아드립니다. 주간 5% 공략주 시간인데요. 먼저 한 주간의 수익률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동양증권 박현상 대리의 인터파크입니다. 오늘 7% 정도 급등하면서 매수가 다시 회복했는데 현재 0.3% 정도 수익 중이고요. JB스탁 이정복 대표의 ICD가 현재 0.7% 수익입니다. 반면 아이러브스탁 전진우 팀장의 진양제약은 3.8% 정도 손실이고요.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게 한국사이버결제입니다. 하이투자증권 이기택 과장님. 첫 번째 관심 종목이었는데요. 3일 만에 거의 추석 연휴까지 감안한다면 3거래일 만에 16% 수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HM투자증권 박지훈 과장의 SBS는 이틀 연속 내리면서 다시 매수가 부근으로 내려왔습니다. 현재 0.1% 수익입니다. 네, 이 가운데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금융센터 이기택 과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기택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주간 5% 공략주 함께 하시면서 첫 번째로 주셨던 종목이 바로 이 한국사이버결제였는데 추석 연휴 휴장일까지 감안을 한다면 3거래일 만에 16% 수익이 가능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운이 좋았던 것 같고요. 네. 앞으로 한국사이버결제 성장성에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AS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그대로 코딩해 볼까요? 예, 일단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는 분기별 실적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그동안에 행해졌던 카드 결제라든가 온라인, 그러니까 인터넷 결제보다는 성장성이 뛰어나다고 보는 것은 스마트폰이 확산화되면서 휴대폰 결제 부분이 시장이 확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보단 내년이 더 확대될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서 3분기 실적 시즌에 맞추어서 키 맞추기가 진행되는 것 같고 4분기 때는 이제 소비 시즌이 도래하기 때문에 소비 시즌에는 전자결제 시장이 가장 분기별 실적이 좋을 때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4분기를 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최고가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는 한국사이버결제 목표하시는 가격 15,000원까지 그대로 홀딩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한국사이버결제만큼 잘 나갈 종목,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DNF라는 종목입니다. 네. 예, DNF 다소 생소하실 분들이 있는데요. 삼성전자에 소재를 납품하는, 그러니까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재를 납품하는 업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화학물, 그러니까 금이나 은, 도금액을 납품하던 회사에서 이제 한 단계 주가가 레벨업 될 수 있는 반도체 소재를 만드는 업체다. 그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DPT라는 반도체 소재를 외국에서 계속해서 수입해다 썼는데 국산화에 성공했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하이케이라는 신물질이 있습니다. 연간 삼성전자에서만 1,200억 정도 수입해다 쓰는데 이것을 국산화해서 성공해서 30나노급 반도체,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든 아니면 D램 랜드 프레시 메모리든 30나노급에서 일단 하이케이 물질을 사용하는데 그게 1,200억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0나노급에 진행되면 미세화 공정 때문에 이 소재를 4배 이상 더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삼성전자하고 ST마이크로닉스 세계 7위의 반도체 업체하고 MOU,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한 게 하나 있는데 그 계약건이 상당히 주목을 받을 만한 계약건입니다. 왜냐하면 20나노급으로 삼성전자에서 만들어서 ST마이크로닉스에 납품하는 그런 계약 체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DNF가 생산하는 소재가 앞으로 많이 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낼 수가 있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DNF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보다도 4분기 그리고 내년 실적이 더욱더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다 그러면 저평가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고요. 목표 주가는 15,000원, 손절가는 9,000원 투자 의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추천 종목마다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신 이기택 과장님. 오늘의 종목 DNF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간 5% 공략주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의외의 복병은 오늘 막판에 수급적으로 연기금입니다. 현재 연기금이 1,000억 이상, 1,500억 이상 순매도 8일 만에 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2,000원커녕 1,990.50을 찍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감 전략 짜보죠. 오늘 플래너이 투자연구소에서 김상근 팀장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하는지도 봐야 되고 돈은 풀었는데 지표 좋아지는지도 봐야 되고 뭐 체크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당장 내일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기업들의 어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또 연기금도 파니까 수급도 이제 걱정거리가 하나 추가됐네요. 예, 전체적으로 뭐 지수라든지 장세, 주식이란 것은 결국 실적에 대해서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적이 나온 것을 잘 나오는 것이나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표, 경기 지표들을 확인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기업의 실적이 좋아진다면 주가 자체도 꾸준히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장세 같은 경우는 QE3가 발동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전히 보합적인 측면에서 흐지부지한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닥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장세는 외국인들의 소극적인 매매에 따른 여러 가지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강하게 탄력이 받쳐주려면은 외국인들의 수급, 전체적인 외국인들의 유동성 장세에 맞춰서 수급이 올라야지만 코스피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코스닥, 특히 코스닥 중에서도 실적이 받쳐줄 수 있는 어닝 시즌에 대해서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분기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 1분기, 2분기가 좋아졌던 종목들은 3분기도 지속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엔터주와 게임주들이 크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싸이라든지 여러 가지 드라마라든지 여러 가지 방송 영향에 따르면서 엔터주들이 각광을 받고 있으며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의 서비스가 결제되고 있는 애니팡 신드롬에 의해서 애니팡, 보석팡 여러 가지 아류작들이 나오면서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임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을 만들고 있는 그런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에 EPS 상향으로 지속적으로 투신권 매수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EPS 상향 종목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고 특히 투신권의 매물이 최근에 많이 나왔지만은 오히려 투신권에서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뭐 KCC라든지 한국금융지주, LGU+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투신권의 매도가 아니라 오히려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모니터링이 필요하면서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요. 일단 실적이 좋아지는 쪽으로 어닝 시즌을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개인분들은 내 종목에게 투신권이 사는 건지 좀 어려운 용어지만 EPS가 올라가고 있는 건지 좀 어려우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2분기에도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났었고 3분기에서도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을 준비해 주셨다고요. 예,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S폴리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종목 자체가 좀 생소하게 들리실 건데 네. 마찬가지로 스몰캡 소형 가치주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도강판이라든지 플라스틱 엔지니어링을 제작하고 만드는 업체라 볼 수 있겠는데 1분기와 2분기 실적이 작년에 대비해서 큰 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장했던 가장 큰 이유는 원자재 가격은 그대로지만은 가격을 저가시켜서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서 영업이익률 자체가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반기보다 하반기 실적이 더욱더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분기, 2분기도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왔는데 3분기, 4분기까지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온다면 지금 주가 자체는 충분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고 폭발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가격의 상승 말고도 에바시트라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에바시트는 태양열에 들어가는 부품을 볼 수 있겠는데 이거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약 25%, 15%에서 25%까지 영업이익률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태양광 시장의 업황 부진으로 해서 이에 따른 매출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매출이 나올 경우에는 큰 폭으로 2단계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성장적인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가치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가 자체가 2,000원에서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2,800원, 3,000원 근처까지 찍었다가 최근에 다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충분히 조정이 나오면서 오늘 다시 2,700원에서 2,800원까지 4.4%의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흐름이 나오면서 거래량도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2차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매수를 해서 꾸준히 홀딩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목표가 우선 정고점이었던 3,000원을 제시해 드리고
2차적인 목표가는 4,000원, 손절가는 2,400원을 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계 선두죠. 오늘 S폴리텍 가치주로서 종가에 한번 사보자. 2차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 사실 김상균 팀장님하고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고요?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얘기를 이어가 볼게요. 자, 높은 수익률을 내고 계시고 있습니다. 지금 김상균 팀장님 포트가 나오네요. 펜엔터, 모베이스, 대양, 전기공업, 제닉, 그리고 디지텍 시스템, 다날, 웹젠. 지난주에 제닉은 한 절반 정도는 현금화 시킨 바 있죠. 자, 5% 정도 제닉만 가볍게 실리고 다 한 10% 정도입니다. 자, 수익률이요. 펜엔터, 모베이스, 대양전기공업 이런 종목들이 한 5, 6, 7월 달 정도에 샀었거든요. 대양전기공업이 현재 31.1%, 모베이스가 27.5%, 펜엔터는 한번 진짜 마이너스권까지 크게 갔었다가 인내를 하니까 이제 플러스 15%까지 수익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제닉은 지난번 반 팔고도 40% 정도 수익, 디지텍 시스템도 20% 남짓 수익. 일단 제닉과 디지텍 시스템은 1차 목표가에는 완전히 지금 6만 원, 12,000원 안착이 돼 있죠. 자, 이어서 나머지 종목들 더 보겠습니다. 여기서 높은 수익률 더 나오죠. 자, 다날이 오늘 지금 상한가 거의 들어갔거든요. 10,000원을 받습니다. 목표가를 상향하고 홀딩하시겠다는 의견 주셨고요. 웹젠도 9월 27일 딱 지난주 얘기하셨는데 일주일 만에 7%가량 수익이 났습니다. 김상균 팀장님, 저희 뭐 어떻게 현수막 하나 걸까요? 이렇게 수익률이 높을 수 있는 네. 가장 큰 이유는 대형주보다는 차트로 이렇게 매매하기보다는 오히려 스몰캡 가치주, 중소형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적으로 투자를 시작하실 때 차트 매매, 단기적으로 뭐 일주일에 뭐 어떤 정도의 수익이라든지 짧게 보시는 거를 많이들 연습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보다는 주가 자체의 실적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가지시고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간 보유하게 될 경우에는 높은 수익률이 충분히 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 투자를 지향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어도 한 달 이상, 아니 한 석 달 정도는 생각하고 매매를 너무 짧게는 하지 말자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가치주. 나중에 이제 한번 김상균 팀장님하고는 특별하게 종목을 좀 고르는 것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전략 같은 거 하지 말고 시간을 한번 좀 마련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언제든 불러주시면 바로 성심성의껏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종목 AS 들어볼까요? 예, 펜엔터테인먼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엔터테인먼트가 주가 자체가 하락세를 보였던 가장 큰 이유는 2분기의 실적이 2월 되면서 3분기 실적으로 2월 되면서 주가 자체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는 물량에서 나오고 있는 BW 물량이 매도가 나올 것일까 오버행 물량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슈가 터지면서 주가 자체가 약세를 보였지만은 지금 다시 이제 3분기 실적이 다 됐고 어느 정도의 실적 부분에서는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여러 가지 특히 싸이가 기존의 이 펜엔터테인먼트의 소속이었습니다. YG로 옮기기 전에 펜엔터테인먼트의 소속이었기 때문에 싸이의 효과에 의해서 펜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로 주가 자체가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산은에서 BW 물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홀딩을 하면서 대응을 하고 BW 물량이 나올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같이 매도를 해서 수익을 확정시키고 나서 BW 물량이 다 나오고 나면 다시 한번 진입하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싸이가 펜엔터에 남아 있었더라면 대박이 났을 겁니다. 예,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모베이스라는 종목입니다. 모베이스는 갤럭시 노트 2의 케이스를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갤럭시 S3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갤럭시 노트 2가 판매됨으로 인해서 주가 자체가 강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세 자체가 무너지지 않고 11선을 타고서 원만하게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11선에 먼저 대응을 하시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양전기공업입니다. 대양전기공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강한 항세를 보이다가 약간의 눌림목 장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눌림목이 나오는 것은 이익을 실현하는 물량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눌림목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 눌림목 구간이 지나고 나서는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마찬가지로 홀딩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닉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50% 정도 이익 실현했습니다. 이익 실현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중국에서 이미 방송을 완매했고 완판이 됐지만은 아직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근데 앞서서 신규 추천도 있었는데 제닉은. 예, 2차 방송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래요? 예, 10월 30일로 2차 방송 날짜가 잡혔는데 이에 따라서 다시 한번 2차에서도 1,800개의 물량 이상이 뭐 2,000개 가까이가 소화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제닉도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 것은 마찬가지로 제닉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익 실현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이지 펀드멘털 자체에는 이상이 없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텍 시스템입니다. 디지텍 시스템도 최근에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추세 자체가 무너지지 않고 11선을 타면서 꾸준히 우상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게이밍 사업부 영업이익률이 40에서 45%나 되는 높은 이익률을 가진 사업부에서 올해 안에 하반기에 실적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홀딩을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날입니다. 다날 같은 경우에 오늘 상한가까지 근처했다가 다시 한번 주가가 약하게 떨어졌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급등해요? 예, 전자결제 부분에서 11월 삼성에서 10월 말에 제작을 완료하고 11월에 삼성 원래돼서 전자결제 부분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날과 이니시스, 모빌리어스 이런 업체들이 삼성 SDI와 함께 같이 공략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탄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에 지속적으로 전자결제 관련해서는 이슈가 계속되면서 언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날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상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날 말고도 KG 이니시스라든지 전자결제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편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상한가 장중에 한번 갔지만 팔지 않는다. 목표가를 그럼 높이시는 거예요? 예, 주가 자체가 10,000원에서 안착을 하고 오히려 12,000원, 13,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10,000원에 안착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상으로 10,000원이 유지되고 내일까지도 10,000원 이상이 유지된다면 주가 자체는 다시 10,000원 이상에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홀딩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웹젠 보죠. 예, 그리고 웹젠입니다. 웹젠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게임주입니다. 웹젠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곳에 서비스가 되지 않는 업체입니다. 하지만은 웹젠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라인이라는 그곳에 집중이 돼서 게임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라인 같은 경우에는 국내보다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국내 모바일 게임이 일본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웹젠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도 뮤2라든지 이 부분을 제외하고도 향후 신규 게임, 여러 가지 게임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멘텀을 가지고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지켜보시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많게는 8월 초에 샀던 제닉이 현재 40% 수익, 또 30% 수익, 20% 수익, 뭐 적게는 뭐 10%대, 7%대 이렇게 일주일 만에 7% 정도 수익을 내고 계시는데 이 말씀하신 주옥 같은 종목 중에서 신규로 사볼 만한 종목, 아까 이제 에스폴리텍은 얘기를 하셨고 좀 따라갈 만한 종목은 하나라도 없나요? 다 늦었습니까? 지금 가격적인 면을 따지자면은 주가 자체가 큰 폭으로 다 1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신규 추천주로 냈던 에스폴리텍이라든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보다 하반기 실적이 매우 좋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매주 제가 좋은 종목을 언급해드리고 포트에 편입하지 않더라도 좋은 실적이 받쳐줄 수 있는 종목들을 얘기해드리기 때문에 네. 그런 종목들을 꾸준히 방송을 보시면서 편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상한가 장중에 갔지만 다날도 팔지 않으시겠다라고 얘기하신 우리 김상균 팀장님이십니다. 자, 놀라운 포트. 아까 너무 빨리 지나갔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종목이 많지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뭐 한 종목 한 종목 다 주옥 같아요. 수익률을 곧바로 보시죠. 자, 페넨터는요, 지금 갖고 있었는지 꽤 됐습니다. 낙폭이 뭐, 사실 손절가 부분까지도 갔었는데, 지금 6,500원, 주당 한 2,000원 정도 빠르게 회복해서 수익을 15% 정도 안겨주고 있고요. 자,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 지금 높은 수익입니다. 11선 대응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양전기공업 역시도 30% 남짓, 오늘 좀 조용한데요. 눌림목이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제닉도 지난주에 반 팔았지만 다시 중국의 홈쇼핑 2차 판매 날짜가 잡혔기 때문에 역시 홀딩이고요. 디지텍 시스템 역시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2차 목표가 13,000원까지는 계속 들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날 오늘 장중에 상한가 갔었지만요. 10,000원 안착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하시면서 목표가를 일단은 높이셨어요. 안 팔겠다라는 의견이시고 웹젠도 NHN 라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수익이 7% 가까이 난 종목이고요. 오늘 에스폴리텍 이 종목을 신규로 사볼 만하다라고 하셨는데요. 2차 상승을 기대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21선 강하게 회복했는데 1차는 3,000원, 2차는 4,000원 목표가. 오늘 종가에 들어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풍성한 종목 얘기 들려주셨던 분은요. 플랜 A 투자연구소 김상균 팀장님이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1분 있으면 마감 동시효과 들어갑니다. 오늘 연기금 매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코스피는 2,000선과 많이 멀어질 것 같습니다. 전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